공공연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그동안 강제 기술 이전 관행을 인정한 적이 없어 1단계 합의에 포함된 관련 조항이 실제 이행될지 의문이란 것이 전문가들 관측입니다. 미국 상원에서 중국의 5G 기술을 견제하기 위해 자국 기업에 1조 임기가 4년가량 남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부분 개헌을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메드베데프 총리 내각은 이 같은 푸틴 대통령의 결정을 뒷받침한다며 전격 총사퇴했습니다. 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연속해서 2차례 넘게 대통령직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한 즉 3년임을 금지한 현행 헌법 조항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연속으로 2번 넘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헌법 조항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자신도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2000년부터 2008년까지 4년 임기의 대통령직을 연임한 뒤 총리로 물러났다가 2012년과 2018년 임기 6년의 대통령직에 연속으로 당선된 푸틴 대통령은 2024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푸틴 대통령의 개헌 제안 직후 메드베데프 총리 내각은 대통령의 결정을 뒷받침하겠다며 전격적으로 총사퇴했습니다.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이란 혁명 수비대 우크라이나 여객기 복주와 관련해서 이란 국민이 거짓말에 속았다는 생각에 시비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AP통신 등의 보도를 보면 자리프 장관은 인도수도 뉴델리에서 열린 지역 정치 안보회의에 참가해서 우크라이나 여객기가 이런차례 실수로 경치된 이후 이란 국민은 며칠간 기만당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발표를 믿고 미국을 규탄했던 이란 국민은 TV 제리 라디오 정보센터 KBS 부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차경혜입니다. 부산 동구가 노숙인 관리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센터들과 경찰 등 15개 기관과 함께 부산역 등 지역 노숙인 관리 또 자립 지원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지도나 단속은 풍선 효과로 인해서 노숙인 밀집 지역만 달라지지 그 수는 줄지 않고 있죠. 그래서 노숙인 개개인에 맞춘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데 당장 그들이 원하는 목욕이나 거주 공간 또 일자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서 먼저 마음의 문을 열게 할 계획입니다. 오늘 재현아 리포터 자리에 함께 하는데요.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네. 네, 부산역 가면 정말 노숙인들이 있어서 네. 많이 좀 불편해하시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요즘은 좀 많이 수가 좀 줄어들긴 했는데, 네. 근데 그분들이 어디로 가지고 옮겨갔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정말 점심 때 급식소 가봐도 여전히 긴 줄을 볼 수 있었는데요. 네네. 네, 여러 기관과 대화를 통해서 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을 거라고는 하는데 좀 정상적인 생활 복귀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 오늘 뉴스 리와인드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공포의 내리막길로 불리는 신모라 교차로에서 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관련 내용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네, 그리고 이어서 이용득의 부산의 숨은 이야기는 두모진 수세 사건에 관련된 이야기 준비했고요. 밀착 생활 정보는 당뇨와 눈 건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뉴스 리와인드 시작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리와인드 뉴스 속으로. 백양터널에서 신모라 교차로로 이어지는 내리막길은 경사가 급해서 대형차 사고가 잦은 곳인데요. 오늘 또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내리막길을 내려온 레미콘 차량이 신호를 기다리며 멈춰선 순간 옆 차선으로 다른 레미콘 차량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요각을 받지 않고 큰 길가로 바로 내려갔으면 아찔하게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대형 사고가 일어날 뻔했습니다. 사고가 난 신모라 교차로 일대는 공포의 내리막길로 불렸습니다. 경찰은 다각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뉴스 보면서 참 놀랐는데 부산 백양터널에서 신모라 교차로로 이어지는 내리막길에 또 다른 또 사고. 네. 네, 근데 교차로로 돌진을 해서 추돌 사고로 이어졌으면 정말 큰 인명피해가 있었을 맞습니다. 거 아니에요. 네. 네, 교통안전시설을 보강했는데 왜 사고가 끊이지 않죠?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입니다. 네. 이 사고는 이틀 전에 일어났는데요. 1월 14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일어난 사고고요. 관련 뉴스는 당일 9시 KBS 뉴스를 통해서 보도됐습니다.
있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레미콘 운전자가 숨지면서 시민들의 안타까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고 당시 교차로 CCTV가 공개가 됐는데요. 네. 백양터널에서 신모라 사거리 쪽으로 차량들이 내려오다가 이 빨간불에서 정지를 합니다. 모든 차량이 멈춰서 있을 때 이 옆차로로 레미콘 차량 한 대가 순식간에 지나가는데요. 이 신호에 따라서 모라에서 구포 방향으로 정상 운행하던 승용차는 이 가까스로 추돌을 피합니다. 이 차가 경적을 울리면서 질주를 했는데 이 레미콘 차량 도로 옆 교각을 받고서야 멈춰설 수 있었습니다. 이게 차량 앞부분이 크게 찌그러질 정도로 충격이 컸는데 만약 교각을 그냥 지나쳤다면 더 큰 인명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현장 다녀왔고요. 목격자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저는 사고가 일어났던 현장 바로 위에 있는 육교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는 시민들의 추모 발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당시 이 사고 인근에 있었던 목격자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랑이 고차 사고 나기 뒤에 바로 뒤에 따라오는 걸 내가 실려서 신랑 차를 봤기 때문에 신호를 확실히 내가 봤어요. 우리 신랑이 좌회전을 하려고 썼는데 그 신호 그 차는 넘어왔어요. 다녔는데 어째 안 받고 여기다 갖다 박는데 끽하더만은 좀 있이 꽝 소리 나고 먼지가 막 팍 나고 그랬는데 보니까 네미콘 차가 딱 벽에 딱 붙어버렸어요. 그게 네미콘 도는 그것도 날아가고 있고 운전수가 꽉 찡겨갖고 119에 내가 신고를 해줬거든요. 아, 선생님이 신고를 하신 거예요? 내가 해야지 그 제일 먼저 봤는데. 아, 네. 그래 119에 신고했는데 조금씩 119 사장님 오셨더라고. 여기가 원래 사고가 잦다고. 잤죠. 내 장사하는 동안에 5년 동안에 큰 사고만 해도 몇 번을 봤으니까 아주 사고라 하면 징그럽습니다. 네, 정말 사고가 아주 빈번한 곳인데 그 현장을 직접 다녀온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이 있는지 제가 길을 가장 먼저 확인을 했는데 네. 일단 그 흔적은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다만 이렇게 들으신 것처럼 교각 위쪽에 육교가 있는데요. 2009년에 부산시가 보행자 중심으로 이 육교를 철거를 했는데요. 오히려 이 신모라 교차로는 횡단보도였다가 사망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나서 이 구간에 2개의 육교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철거할 때 다시 육교를 만들었군요. 너무 네. 사고가 많은 지역이라서 맞습니다. 인명피해가 크니까. 네. 근데 급하게 브레이크를 보통 이런 위험한 순간에는 밟게 되는데 그쵸. 그 흔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네네. 왜 그랬을까요? 네, 이 부분은 현재 파악 중입니다. 이게 네. 이전 사고들과도 비교를 하고 있는데 이 화물차는 패드를 사용하는 일반 차량의 브레이크와 달리 공기 유압식 브레이크를 사용합니다. 이 공기 유압식 브레이크는 대형차를 세울 만큼 강한 압력을 내지만 장시간 사용하면 압력과 마찰력이 감소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고 지점이 내리막길 끝 지점에 다다라서는 제동력이 상실하거나 미작동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이게 급하게 브레이크를 잡은 마크가 없다는 점에서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도 원인 중에 한 가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브레이크에 문제 있다면 이 사고를 인지한 운전자가 일부러 이제 교각 쪽으로 차를 핸들을 돌렸다는 그쵸. 거잖아요. 네. 아유. 근데 이곳이 정말 얼마나 위험한 구간입니까? 네, 백양터널부터 경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약 16도에서 17도의 경사 내리막길이 900m가량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막상 눈으로 볼 때는 경사가 그렇게 급하게 느껴지지 않아서 네. 위험 구간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속도를 줄이지 못해서 이때까지 사고가 났는데요. 최근 6년 사이에 27건의 사고가 났고 특히 지난해 3월에는 내리막길을 내려온 화물차가 통학버스를 들이받아서 4명이 다치는 대형차 사고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의 별명이 공포의 내리막길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 구간을 자주 지나는 운전자들 제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이 사고같이 브레이크가 이상이 있으면은 이거 큰일 나죠. 그 기사가 진짜 정의로운 기사라고 내 봐요. 예, 이쪽이 좀 많이 나는 편이에요. 그죠? 예, 우리 소형차들은 그래도 좀 나아요. 대형차들, 그것도 짐 싣고 이렇게 오면은 만약에 브레이크 파열하는 게 제일 위험한 거거든. 네, 리모컨 내려오다가. 리모컨 차량에 그 바치가 있는 거는 봤어요. 아, 그건 보셨어요? 예, 예. 근데 평소에 이 길에서 굉장히 사고 많이 납니다. 네. 많이 나요. 대형 화물차들이야. 하여튼 수시로 일어나요, 수시로. 몇 년째 계속 난다고 들어요. 계속 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10년 정도 계속 나요. 항상 조심하지. 왜냐면 사고 나는 거 많이 봤기 때문에 항상 내려올 때 항상 엔진 브레이크를 밟고 내려옵니다. 우리 승용차 이런 차들도
엔진 브레이크를 잡고 내려오는데 제가 볼 때는 화물차는 무조건 엔진 브레이크를 잡고 내려와야 되는데 내가 사고 난 것 같아요. 위험합니다. 너무 이 오바가 경사가 심해가고. 네, 이 백양터널 요금소를 나오면요, 내리막길 내려갈 때 이 자신의 속도를 볼 수 있는 속도 알림판이 있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교차로 진입 전까지 2개의 신호가 있는데요. 신호가 빨간불이 되면 정지했다가 다시 출발을 해서 속도가 줄여진 상태에서 출발할 수 있는데, 만약 신호에 걸리지 않으면 한 번에도 이 내리막길을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과속 단속 카메라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또 다른 문제가 이 구간에는 대형 화물차들이 많이 다닌다는 건데, 이 지금까지의 사고를 봐도 화물차들이 속도를 줄이지 못해서 교차로에서 차량이 추돌하는 사고가 대부분이었고요. 최근에는 또 이륜차 사고도 빈번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과속 단속 카메라도 있고 속도 알림판도 있고 여러 가지 대책을 이제 세워놓게 했는데 더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맞습니다. 사상구와 경찰이 또 지난해 미끄럼 방지 포장도 다시 했고요. 네. 여러 가지 교통안전시설을 보강했는데, 현재 사상구청에서는 경찰과 전문가들이 다시 분석을 해서 이 사고 원인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향후 계획 수립할 것이다, 이렇게 예정돼 있고, 지금 일단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는 내용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하여튼 교통안전시설을 보강했는데도 이렇게 사고가 계속 나니까 더 강력한, 더 정말 꼼꼼히 세세한 그런 대책,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에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제도적으로 관련 시라든지 지자체에서 이 안전 인프라에 대한 것들을 구축하는 게 첫 번째고, 운전자의 운전 의식이나 안전 의식을 제고시키는 2가지 방법이 좀 필요하거든요. 이 안전 인프라에 대한 것들은 글루빙이라든지 바닥에 홈을 파가지고 두루룩거리게 만드는 거죠. 미리 진입하기 전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이제 인지를 하고, 또 예를 들어서 과속 단속기를 설치를 해서 아예 속도를 늦추게끔 위험지역, 사고 다발지역, 이런 걸 집중적으로 진입하기 전에 만들어주는 겁니다. 겨울에 눈이라든지 또 비가 와서 약간 얼 수도 있는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심한 경우는 열선을 깐다든지 염화칼슘을 많이 깔아준다든지 등등 안전에 대한 것들을 미리 제고를 시켜주는 게 첫 번째고, 또 교통안전 인프라를 통해서 운전자의 운전의식이 중요합니다. 버스라든지 트럭 같은 경우에는 짐을 싣거나 사람이 많이 타면은 관성이 큰 만큼 또 속도가 높아지면 위험하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진입 전부터 속도를 늦추게끔 만든다든지, 그런 다양한 정책이 같이 버무려져야지만 실제로 사고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또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부산은 산지를 깎아서 만든 구간이 많기 때문에 가파른 내리막길이 많습니다. 당장의 안전을 위해서 꼭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또 엔진 브레이크 사용이 익숙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연습을 해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화물차는 차량 안전점검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네. 하여튼 미리미리 예방하는 거, 안전에 대한 그 관심, 또 거기에 대한 훈련, 연습 이런 게 정말 필요하겠어요. 네. 백양터널이 완공된 게 1998년이니까. 근데 그때부터 계속 이렇게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지고 있어서 정말 제대로 된 대책 다시 한번 또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자, 오늘 신몰의 사거리 관련, 이 사고 관련 내용부터 안전 운전에 대한 정보까지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30초 시민 발언되죠? 네. 부산 시민들이 관심 있게 본 뉴스를 모아봤습니다. 시민 패널 내가 뽑은 오늘의 뉴스입니다. 내가 뽑은 오늘의 뉴스는 부산시 지역화폐 서비스 뉴스입니다. 근데 거기 활성화가 돼야 근데 반발도 예상된다고 하던데 유치원 3법이 앞으로 어떻게 자리 잡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뽑은 오늘의 뉴스는 이태석 신부 기념관이 부산에 문을 열었다는 뉴스입니다. 고무적인 얘기죠. 그 기념비적인 그 사업을 부산에서 이렇게 유치해 주는 거 당연하다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한 번씩 찾아가서 그분을 기리는